네,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싸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그 플러스 플레이션이어서 성장률은 스태그, 즉 정체되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진다. 그거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제 국면을 얘기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높고 성장률은 안 좋은,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경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진 이유는 저는 우선 트럼프의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관세하고 정부 효율화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관세를 먼저 예를 들면 관세는 수입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가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반대로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기업 활동이 저해가 되고 소비자들도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률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높이고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이민 정책도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 반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는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추방될 경우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즉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질 리스크가 있는 정책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소비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트럼프 정책들이 지금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조금 높이고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발표된 이 미시건대 소비자 서베이 지수입니다. 이 미시건대에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물어보는데, 뭐 예를 들면 5년에서 10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몇 %일 것 같은지, 그리고 향후 소비자들의 기대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서베이 결과로 이제 보여줍니다. 하늘색 선으로 표기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4% 수준까지 거의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형성이 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란 가격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미국 내에서 일부 품목들의 영향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에 대한 기대치는 급격히 꺾인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베이 지표에서도 기대치가 꺾이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높아지는, 즉 스태그플레이션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시장의 우려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정책들이 지금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고 경제활동 기대는 낮추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 국면별로 자산군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결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하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변수로 전부 다 설명이 됩니다. 성장률 기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 조합, 이 두 개의 조합에 따라서 매크로 국면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은 제가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 결국 성장률 기대치는 빨간색 아래 표시, 그러니까 성장률은 꺾이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환경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른쪽에 주식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채권은 굉장히 모호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주식부터 살펴보면요. 주식은 성장이 높을수록 좋은 자산이고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좋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부 다 정반대인 현상인 거죠. 성장률은 낮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니까 주식 자산군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이제 주가가 부진한 이유도 결국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성장률이 높아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안 좋은 자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채권이 가장 좋은 시기는 침체 시기인 거죠. 팬데믹이나 금융위기 이럴 때 생각해보면 금리가 0%까지 급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성장률도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는 시기에 채권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장률은 조금 낮아지는데 인플레이션도 조금 높을 것 같으니 이 두 개의 효과가 상쇄되면서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상쇄될 수는 없고 당연히 어떠한 한 가지 요인이 더 세게 작용을 할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스러운 상황, 즉 성장률 기대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채권 시장은 먼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채, 그러니까 TLT라고 하는 대표적인 장기채 ETF하고요. S&P 500 주가를 같이 그린 겁니다. 보면 연초부터의 움직임을 보면 S&P 500 주가는 조금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스러운 상황에서는 주가는 굉장히 부진하지만 채권 성과는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현실 상황에서는 채권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5년 1월 달이 거의 바닥이었고 국채 ETF 가격이 그 이후로 한 2개월 동안은 그래도 꽤 반등을 크게 한 상황입니다. 즉 아무리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상황이라도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둘 중에 어떤 효과가 더 강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지금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 저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지표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로 나눠보는 방법입니다. 즉 팁스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BEI라고 하는 지표 이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요. 2015년 1월 이후로 두 개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는 분명히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는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은 2015년 초 이후로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즉 그림에서 제가 하늘색 선으로 표기한 BEI 10년 수치가 조금 높아지는가 싶더니 지금은 꺾이는 추세라는 겁니다. 반대로 실질 금리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 정도의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는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 리스크가 더 크게 반영되면서 저는 국채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충격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7, 80년대 오일샥이라든지 아니면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어떤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공급만 문제가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지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에 성장률이 둔화되면 인플레이션도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 언뜻 보기에는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성장률도 꺾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환경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지금 현상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결국 지금 성장률이 부진하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그에 따라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확률적으로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권에는 긍정적인 환경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연준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도 결국 이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연준이 당장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동결 기조를 조금 더 가져가긴 하겠지만 결국에 기존의 연내 2회 인하 그리고 내년에도 2회 인하하는 것은 그러한 기본적인 전망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할 것이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국채금리도 반등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더 하향한 정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